각 거래소의 비트코인 현물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투자자의 거래 심리가 회복, 비트코인 풋옵션의 대규모 매수가 발생했는데 이는 시장이 점차 저위험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가? 비트코인 토큰화의 새로운 전선에서 코인베이스와 저스틴 선이 정면으로 대결. We're hoping to enable in a new way with CBBTC. 비트코인 백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 블랙페이퍼는 도대체 무엇인가? 미국 SEC가 반전하며 베일레이드 현물 ETF 옵션 상장을 연기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변호인 증인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SBF의 전 여자친구가 2년형을 선고받았다. It's incredibly useful and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측정하고 24시간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봅시다. 9월 25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의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글라스노데이 스튜디오의 데이터에 따르면 9월 19일 각 거래소의 USDT 기반 자산의 누적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 발표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9월 21일에는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동안의 긴 금리 인하 준비 과정에서 시장이 이미 선행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며 작년의 하락세와는 다소 다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상승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거시적으로 해리스의 태도가 점차 암호화폐에 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시장 자금이 회수되고 미국 대선 이후에 큰 시세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현 변동성은 수익률과 시장 평균 수익률의 표준 편차로 암묵적 변동성이 미래를 예측하는 특성과는 달리 시장의 과거 규칙을 요약한 것입니다. 글라스노디 스튜디오의 데이터에 따르면 9월 19일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모든 주기의 실현 변동성이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주와 2주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9월 23일 현재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주의 실현 변동성은 48.57%에서 37.36%로 1주의 실현 변동성은 47.99%에서 39.21%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점차 저위험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고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릭.라이브의 데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주요 만기 내재 변동성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중단기 내재 변동성은 약 45%이며 미국 대선 후 만기 평가 내재 변동성은 일반적으로 60% 이하입니다. 이더리움의 중단기 내재 변동성은 약 54%이고 대선 후 만기 평가는 약 67%입니다. 또한 어제 풋옵션 거래가 활발하여 대량의 거래자들이 10월 25일 5만 5천 달러의 비트코인 풋옵션을 구매했고 이 옵션은 하루에 90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미국 대선을 대비한 전략으로 보이며 보호적인 풋옵션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물을 점진적으로 보유하고 손절매 및 해지를 통해 잠재적인 하락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24시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관련 최신 뉴스를 정리합니다. 미국 최대의 암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CBBTC를 출시하여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시장을 차지했던 WBTC가 더 많은 대형 투자자와 SKI, 메이커디어, AAV의 오래된 DP 프로젝트에 의해 버림받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달 12일 CBBTC를 출시한 이후 시장에서 빠르게 받아들여져 단 일주일 만에 세 번째로 큰 포장 비트코인 랩드 BTC이 되었으며 유통량은 2,914개, 총 시가총액은 1억 8천만 달러에 달해 HBTC 및 렌 BTC와 같은 4년 전 발행된 토큰을 초과했습니다. CBBTC는 탈중앙화가 아니고 코인베이스가 보관 비트코인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코인베이스의 좋은 신뢰 덕분에 시장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은 비판적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CBBTC 사용자 주소 수는 3,500개를 초과하며 이 주소들은 매일 베이스 체인에서 평균 4.72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저스틴 선은 CBBTC는 BTC가 아니다 라는 트윗을 올리며 커뮤니티에서 폭넓은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저스틴 선의 댓글은 한 네티즌이 코인베이스의 CBBTC 조항을 해석한 내용을 리트윗한 것입니다. 이 네티즌은 경고하며 만약 코인베이스가 어떤 이유로 CBBTC를 지원하는 비트코인을 잃게 되면 보유자는 남은 비트코인을 비율에 따라 배분받을 뿐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저명한 작가 인트린시크 대피는 코인베이스가 보유자의 잃어버린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CB 비트코인의 해당 부분에 한정하고 다른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In terms of what we expect people to use it for, everything that exists in DeFi today and 100 things that we can't yet imagine. So this is borrowing and lending protocols, money markets, minting stable coins perhaps, DEXs, all the things that you might want to do with a crypto asset on a smart contract network, we're hoping to enable in a new way with CBBTC. CBBTC의 출시 시기는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지난주 비트고가 WBTC의 규제를 트론 생태계 포함 합작 회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후 업계는 저스틴 선이 WBTC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은 WBTC가 이후 중앙 집중화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인베이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CBBT를 출시한 것은 대중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 시장의 불안정성과 사용자들의 공포심을 잘 활용하여 비트코인 토큰화 선호의 변화 속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공했습니다. 저스틴 선이 비판적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상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업 전쟁은 정말 명쾌합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아무런 준비 증명 없이 2년 전에 CBETS와 매우 유사한 상태에서 CBBT를 발행한 것은 여전히 실망스럽습니다. 최근 2021년 타레브가 쓴 비트코인 블랙 페이퍼라는 논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블랙 스완과의 저자인 나심 니콜라스 타레브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2020년에 BTC 포지션을 없앤 후 BTC가 반드시 제로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비트코인 통화와 취약성이며 우리는 이를 비트코인 블랙페이퍼라고 부릅니다. 흥미롭게도 이 정교하게 작성된 블랙페이퍼는 타레브의 명성 덕분에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니 한번 살펴보죠. 논문의 첫 장에서 타레브는 블록체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접근법은 이미 잘못되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토시가 발명한 것은 비트코인이지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타레브는 BTC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주장하며 BTC 네트워크는 광부가 존재를 유지해야 하며 금과 같은 자원은 아무런 비용 없이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로금리의 자산은 반드시 흡수벽에 직면하여 가치가 제로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BTC가 결제 수단으로서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초기 보유자들이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비난합니다. 타레브가 이렇게 많은 것을 쓴 것은 마지막 이 한 줄의 질투를 감추기 위해서였던 걸까요? 그는 분명히 BTC의 초기 보유자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BTC가 제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 사실은 타레브의 BTC 가치가 제로라는 긴 논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는 학술 논문의 형식을 갖추고 일부 심오한 수학 기호를 사용하며 애매한 용어를 발명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비판은 역사적으로 다른 비판자들이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자작극을 벌인 ETF 상장 소동. 미국 SEC는 자기 길을 가며 미국 정치인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전 여자친구는 2년의 가벼운 형을 받았고 SBF는 25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코인계 사기 커플에게 정말 동정은 다르지만 운명은 다르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하기 직전 미국 SEC는 앞뒤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1월 9일에는 사실을 부인하며 10일에는 말이 막히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통과 여부를 블랙해커에 떠넘기더니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연기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SEC가 이렇게 여러 번 투자자를 농락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풍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SEC는 결국 입을 열어 베라이드의 현물 ETF 옵션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것이 역사적인 이정표와 같은 사건이라며 축하의 잔을 들고 있었지만 SEC는 뒤통수를 쳐서 베라이드 현물 ETF 옵션의 발행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암호화폐 시장은 즉시 발칵 뒤집혔고 미국 하원에서도 분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미국 SEC는 제안을 고려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래 9월 26일 종료 예정이었던 45일 검토 기간을 연기했습니다. 베라이드와 비트와이즈의 현물 이더리움 ETF 옵션 거래 결정은 11월 중순으로 미뤄졌습니다. 연기 후 베라이드와 비트와이즈의 새로운 마감일은 각각 11월 11일과 11월 12일로 설정되었습니다. SEC의 이러한 결정은 대중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 맥켄리는 SEC를 악당 기관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으며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그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EC 의장 게리 갠슬러가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끼며 지금 사퇴해라, 나중에 해고당하지 않도록이라는 날카로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the industry has been waiting around to find out who's next for a long time. I think that the SEC has been on a crusade to regulate this industry by just filing actions. And I think that it is about time that we go on the offensive, which is why we filed our suit. It's why you're seeing a lawsuit. SEC의 이번 결정은 확실히 미적미적합니다. 과연 SEC 의장 게리 갠슬러가 권한을 놓기 싫어하며 혼란을 더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SEC는 최근 여러 적들과 마주했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과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그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으며 미국 법원에서도 그들의 권한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E의 행동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대립하고 있는 듯합니다. 암호화폐의 발전은 불가피한 추세입니다. SEC는 눈을 열고 세계를 바라보며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 소송을 제기하고 뉴스 헤드라인을 만들기보다는 말이죠. 2022년 1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많은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의 신뢰가 붕괴되었습니다. FTT는 이틀 사이에 89% 폭락하고 수백만 사용자의 암호화 자산이 거래소에 묶여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총 손실액은 최소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FTX의 창립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암호화폐의 선두주자에서 저급한 기업가로 전락했습니다. 고객 자금을 유용하고 고배율 전략을 취하며 지속 불가능한 고금리 상품을 이용해 유동성 부족 문제를 감추면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SBF가 한때 누렸던 영광을 떠올리면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의 전 여자친구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카로라인 앨리스는 알라메다 리서치의 전 공동 CEO이자 FTX의 전 CEO인 샘 뱅크먼 프리드의 전 여자친구로 2022년 12월에 유죄를 인정하고 올해 3월에는 전 남자친구의 지시에 따라 FTX의 붕괴를 초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앨리스는 FTX 붕괴에서의 역할로 인해 최소 보안 등급의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FTX에서 벌어들인 약 11억 달러도 몰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 루이스 카프란에 의해 내려졌으며 그녀의 범죄는 원래 110년형을 받아야 했으나 초기에 충분한 협조로 인해 면죄부가 되지 않고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으며 11월 7일 또는 그 이후에 복역할 예정입니다. It's incredibly useful and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have a cooperating witness who can say that they were there on the inside and outline for the jury from an insider's perspective how the scheme unfolded, how it took place.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사건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FTX가 파산한 지 한 달 후 앨리스는 검찰과 유죄 협상에 합의하고 음모 및 금융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앨리슨에 따르면 알라메다는 무제한 신용 한도를 통해 고객의 예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실은 소름 끼칩니다. 반면 SBF는 재판을 선택했고 올해 3월에는 모든 7가지 형사사기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2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010억 달러의 벌금도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뱅크먼 프리드는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두 명의 FTX 전 고위 경영진인 게리 왕과 니샤드 싱도 유죄를 인정하고 올해 말에 판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큰 블랙스완 사건이 막을 내리게 될 텐데 과연 사용자들의 돈은 어디에 두는 것이 안전할까요? 전 NBA 달라스 매버릭스 구단주이자 억만장자 마크 큐반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오늘 해리스 팀과 대화했으며 그들은 소송을 통한 규제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리 갠슬러의 퇴임은 미국 GDP 성장에 1포인트 기여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 제공업체 서클이 컴플라이언스 엔진을 출시하여 기업이 엄격한 규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온체인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르테미스 데이터에 따르면 솔라나는 지난 3개월 동안 9억 8,800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체인의 순유입 자금 총합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오픈AI가 미국 백악관에 5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제안하여 첨단 인공지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데이터 센터의 출력은 도시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아캄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인텔리전스가 X에서 하루 만에 49만 명 이상의 새로운 팬을 획득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